청장님께서는 이제 경찰 학교 이제 1기생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위기질서, 하이어르키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현 위치까지 오시기까지 나름의 어떤 생존 전략이랄까, 또는 뭐 리더십 철학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그거 아주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졸업하면 그 군 대신에 소대장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가 이 집회 시위가 가장 극렬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이 기동대 출동을 하면 운전요원들을 경찰관으로 전부 뽑아서 경찰관들이 운전을 할 때거든요. 뭐 데모를 막을 때는 바쁘지만 안 그렇고 가서 거점 배치가 돼서 우리가 사전 장악을 하고 있든지 대기를 하든지 하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못 도망가게 백도를 한다든지 뭐 그 사람들도 그동안 무용담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뭐 옛날 얘기는 하지만 돈 받은 얘기, 술 먹으면서 뭐 한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 같은 놈이 이 조직에서 5년이나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아남지?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이걸 잘 못하잖아요. 성질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근무성적 평정 같은 거 하려고 해도 가서 좀 살랑거리고 밥이라도 사고 좀 이쁜 소리도 하고 해야 된다는데 제가 전혀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놈이 제대로 평가받게 근무성적 평정제도 같은 거 이런 거를 바꿀까. 그래서 저는 근무성적 평정하는 행정학 교과서나 이런 거를 그때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요런 항목은 어떻게 바뀌어야 나한테 유리할까.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은 이제 이 연구 보고서를 안 내서 지금 증거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험으로 우리는 시험 제도가 있어서 경정까지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문제는 이제 총경은 시험 제도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봉착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경정 승진하고 그 대구로 내려갔어요. 대구로. 거기서 면허계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면허계장이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겸하는 면허계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무도 출근 안 하는데 제가 출근을 해서 보니까 제 책상 위에 경찰 백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서가 내려오니까 제 책상에다 놓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이걸 보니까 경정 이상 이제 우리 조직 인력 표가 있어요. 경정 이상을 다 따져보니까 1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10만 경찰에 1600등 안에 들어있더란 말이죠. 그 제 머리를 땅 때린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2분 있어도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거를 제가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 순경이라고 해도 5천만 명 중에 10만 번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자들은 할 말이 있을까?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들도 할 말이 없는 놈들인데? 불만을 하려면 경찰을 떠나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큰 깨달음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이때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경찰관들한테 너의 지금 위치, 그 포지션, 요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한 보름을 지내다 보니까 아, 경찰 종합학교로 가야 되겠구나. 왜? 거기는 1년에 2만 4천 명 정도 교육생들이 돌아 나가니까 거기서 한 3, 4년만 있으면 10만 명한테 다 내가 요거를 전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을 종합학교 가는 걸로 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졌어요. 우리 이제 동기들한테 교육받으러 가서 어깨 주물러 주면서 나 좀 거기 좀 보내주라 했더니 하여튼 갔어요. 근데 마침 이무영 전 청장님이 오셔서 2000년도 이제 경찰 대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교육개혁 원년을 선포하고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여러분들 이제 정신교육이 있잖아요. 정원교육. 요게 70%고 전문교육이 30%였어요. 근데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본교육하고 그런 기본 소양을 30%로 줄여버리고 전문교육을 70%로 늘리는 요 프로젝트를 제가 강력하게 싸워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틀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소양 갖추면 뭐예요? 실력이 없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실력을 안 갖췄는데 그 소양만 갖추면 그게 국민들한테 쓸모가 있느냐고.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서 일단 틀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청장님한테 보고 갔는데 그때 경정 기본교육이 3주, 나머지는 전부 2주 이렇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일본 경찰대학에 가서 교육받아 봤는데 야 경정이 12주 되니까 좋더라. 12주는 해야지. 12주. 경감 8주, 경위 4주 더 늘어났어요. 그럼 요거에 맞추려면 전문교육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어른들이 좋다고 뭐 청장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속으로 돌았나 이 양반들이. 지금 다 틀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본청 교육계장을 가서 이걸 다시 틀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교육계장이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본청에 우리 동기들도 만나러 갔죠. 밥 사줄 테니까 좀 다 와라. 그렇게 해서 내가 밥 사줘 가면서 나 좀 이만저만해서 내가 교육계장을 좀 와야 되겠다. 그 교육계장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올라냐는 거야. 혹시 비면 교육의 유일한 대안은 박재진이라고 좀 추천 좀 해주라. 그런데 제가 갔다 온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자리를 떴어요. 장관 비서실로 갔어요. 여기 청장도 하셨어요. 그분이. 충북 청장도. 그리고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또 우여곡절 끝에 제가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는 인사교육과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갔잖아요. 군은 인사 쪽이 안 센가요? 군도 인사 쪽이 세죠. 우리도 인사 쪽이 세요. 근데 인사 교육 쪽에 저는 교육 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해. 교육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가서 2달 반 동안 과장님 옆에 착 붙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경찰 다 죽는다. 경찰 17년이 돼도 교육 하루 안 받은 사람이 태반이다 지금.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 체제로 가면 기본은 뭘 갖추냐. 순경 들어와서 경위 때까지는 기본교육도 안 받는데 경위 되고 나서 기본교육 그거 뭐 시키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계획서 가져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평풍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평풍이 유행할 때예요. 평풍으로 쫙 펴가지고 제가 쫙 설명을 했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라 해서 갔더니 오케이 봐도 왔더라고요. 그날 저녁 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저보고
그 다음에 인사 때 상은계장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걸 끝내놓고 가야지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그거 꿈꾸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재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인사 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일단 총경 승진해서 교육과장 와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표창제도도 상훈제도도 그렇게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냥 연공서열로 주던 것이 70%, 공적 이시 주는 건 30%던 거를 연공서열이나 이 우리 경찰의 날, 연말 이런 표창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걸 30%, 그 다음에 공적에 따라서 주는 거 70%. 그리고 이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준을 다 만들어가지고 청장님이 얘기해도 그 기준에 도달 안 되면 안 되게끔 최저선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2년을 지났는데 제가 잘 판단해보니까 내가 청장이라도 저놈은 승진을 안 시켜줘도 아무 항의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를 상운계, 인사계에 있던 거를 인사기획계, 인사운영계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새로 청장이 들어선 최기문 청장님의 그 청문회 준비팀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체제로 그렇게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끝발도 없는 상운계장이 아니고 인사기획계장이 됐잖아요. 이제 인사자를 그때 비로소 이제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인사운영계장이 돼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부터는 제가 승진을 하는 게 먼저였던가요? 뭔 일을 하겠다는 게 먼저였던가요? 예? 그죠? 그게 비전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이거 가서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 이 할렐루야 여러 번 나온다. 예? 여기는 지금 우리 군인들이라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죠? 이것이 뭐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하면 막 할렐루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저 자신을 자각하니까 그것이 자각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총경에서는 또 경무관이 되는 데는 그 학교폭력을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된 거를 잠재우는 사람은 그 직위 공모를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 그거를 성공을 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가 또 거기 공모해서 2012년 8월에 완전히 이거는 성공했다라고 그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경무관 갔죠. 또 경무관에서 치안감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뭔 비전이 이끌었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으되 제가 이제 대변인실에 가서 그 2015년도에 우리 경찰이 리포트 대사 또 엽총 그 살인 사건 2건 또 그다음에 그 백남기 농민 사건 그다음에 4.16 이 대단히 집회 이런 경찰이 이 한 달 걸로 한 달씩 계속 이슈가 이렇게 확대돼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경찰이 이슈가 생성돼서 소멸되는 데까지 3주가 걸렸다 그러면 그것이 5일 이상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제 힘 때문에 잘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변인이 되기 전까지 기자들을 다 등록시킨 거는 전화 안 받으려고 등록시켰던 사람이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문체부에서 평가하는 그 각 대변인실 평가가 있어요. 그게
대통령 표창 5개가 있는데 우리가 3개를 받았어요. 그 평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정홍보수석실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은 승진을 시켜준다라는 걸 공약을 했거든요.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받았으니까 승진이 안 되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승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건지를 고민하는데 현재 내가 무엇을 갖췄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것은 왜 모르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누가 준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랫사람을 이끄는 데서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건지 이 노력만 하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어느 자리에 갈 건지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이제 여러분들 승진 걱정은 이제 저쪽에다 저쪽 산에다 걸어놓고 내 앞에 온 그 일 그거를 어떻게 잘할 건지 요것만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우리 장군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셨죠?